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 유일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대출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는 화명 주공 재건축 후 부산 유일 5000세대 아파트로 거듭났습니다. 세대수는 5239세대이며 최고층은 35층까지 해서 최고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 6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됐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대 정도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소로 해서 위치는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면적으로만 보면 LG 메트로시티가 더 크지만 단일 세대수 면적으로 보면 부산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화명 롯데캐슬이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는 동에 따라서 낙동강 뷰를 만끽할 수 있으며 넓은 부지에 마치 공원처럼 꾸며져 있는 완벽한 조경은 아파트의 웅장함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층이나 저층도 마찬가지로 요 낙동강 뷰가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카이저, 롯데 카이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교통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요 아파트 상가에서 바로 수정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까지 갖춘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을 기준으로 도보 1분 소요가 되고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201동 기준으로는 도보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차 이용을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그리고 대구고속도로가 5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도 좋고 안에서도 지하철이 초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주변 학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총 4개 학군으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와 화명중학교가 500동 라인과 700동 라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화정초등학교와 낙동고등학교는 201호 옆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도 아파트 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아파트 바로 뒤에는 요 화명 근린공원과 도시숲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솔레온공원 그리고 화정 근린공원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앞에 자리 잡은 대규모의 화명 강변 생태공원 상당히 크죠. 이 생태공원에 바로 자차로 해서 5분 정도? 요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고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 산책과 운동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녀들과 나와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서는 위치로서는 최고의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상권은 요 아파트 안에 요 보시면 단지 상가가 있는데요. 요 안에 웬만한 상권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요 상권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시설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로 했을 때 4분에서 5분 거리에 대형 마트와 그리고 아울렛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형은 25평, 그리고 28평, 33평, 뭐 뒤에 또 나오는 것도 안내 드리겠지만 해서 시세는 25평은 5억 2천, 그리고 28평은 5억 6천, 그리고 33평은 7억 정도 지금 KBC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을 보시면 33평 기준으로 보신다면 7억 정도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구입을 하신다면 최대 80%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가 아니고 일반 구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9억 이내이기 때문에 50%까지는 3억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아니고 현재 거주 중이시거나 소유하신 분들 내가 자금이 급하게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해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자가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자 담보 대출도 가능한데요. 요 사업자 담보 대출은 다주택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DSR이나 DTI 이런 거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작으셔도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대출은 80%에서 9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80%로 본다면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90%까지 한다면 6억 3천만 원까지 33평 기준으로 7억 KB 시세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금 대출은 후순위도 가능한데요. 후순위로 본다면 80%는 5억 6천에서 앞에 내가 은행권이나 이런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채권 최고액을 빼고 5억 6천에서 그 채권 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자금 목적 대출은 80% 이내로 쓰신다라고 하면 금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5%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같이 5%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90%까지 한다면 6억 3천만 원까지 해서 앞에 채권 최고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0%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뭐 추가로 일정 금액 내가 자금이 좀 필요한데 급하게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다소 조금 금리는 높지만 P2P 대출을 활용해서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주부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작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DSR이나 DTI 뭐 이러한 부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P2P 대출은 선순위로 해서 큰 금액을 받기에는 다소 금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를 저금리로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앞에 저금리로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후순위 대출로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목돈이 좀 필요하시다면 후순위 대출로 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하면은 33평 기준으로 최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앞에 채권 최고액, 선순위 채권 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1년 이내에 상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지인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목돈을, 큰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자금의 여력도 요즘은 힘들고, 그리고 목돈을 빌리자고, 내가 말하기도 좀 많이 껄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P2P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쓰시고 목돈이 다시 단기간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상환하시면 훨씬 편하게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43평, 그리고 48평, 53평, 61평까지 해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도 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평은 지금 KB 시세는 8억 3천, 그리고 48평은 8억 6천, 53평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 그리고 61평은 한 10억 7천 정도로 KB 시세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33평 기준으로 대출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애 최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로 잘 안내를 해놨으니까 자기 해당 평형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대출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용대출의 조건도 좀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최대 2억까지는 내가 연봉이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작은 금액이 내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로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절차도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금액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신용대출 쪽으로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담보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목적별로 얼마나 융통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기존에 이용 중이시던 대출이나
동시에 이용할 대출이 어긋나는 약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적인 부분까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약정 위반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데 처음에 대출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가 자세히 듣지 않고 흘려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위반을 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까지 잘 확인하셔서 내가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많이 힘들거나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효율적으로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는 곧 돈입니다. 내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이 줄줄 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